가설인가요? 그냥 막 질른 거예요. 저 이런 것도 팩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조상님 무덤 운운하다 갑자기 또 상당히 팩트가 과학적인 사람이라. 아, 영화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갑자기 싫어지네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확 싫어졌어요. 진짜 좋아했는데. 자, 2부는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가져온 게 있어요. 야 와인인가요? 짠. 아, 내년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눈을 오래 봐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유럽에서 눈 봐야 돼요. 이게 짠하면서 눈을 안 보면은 7년간 재미없는 삶을 산대요. 성관계를 한다고 그래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뇌가 언제 쾌락을 느끼는가? 아름다움과 쾌락에 대한 얘기, 아름다움과 예술, 뭐 이러한 얘기를 좀 하려고. 야, 했어요. 이거 진짜 조회수 별로 안 나올 것 같은 주제인데 괜찮을까요? 우리가 좋아한다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우리가 좋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좋아합니다.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갖고 왔어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 거. 그거 저는 맞아서. 약간 좀 지적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원래 약간 좀 이게 저처럼 무식한 사람은 지적 호기심이 너무 왕성하거든요. 전혀 무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요즘 뇌과학계에서 약간 핫한 화두예요.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작품을 보거나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네. 뇌에서 쾌락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어디에서 논쟁이 붙었냐라고 하냐면은 실제로 있었던 대화입니다. 내가 백조의 호수 보고 왔는데 실제로 러시아 그 발레단이 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공연 보고 감동을 느꼈어. 너무 행복했어. 네네. 이랬는데 같은 지멘 친구가 그런 난 그런 거 보면 잠들 것 같고 나는 엄청 재밌는 포르노를 봤는데 너무 즐거웠어. 포르노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네. 미국 사셨는데 되게 제가 알아들 정도의 발음이어가지고. Foreign. 네. 그걸 가지고 네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논쟁이 붙었던 게 포르노를 보고서는 정말 막 기쁨을 느꼈다. 그때도 뇌에서 도파민은 분비가 되거든요. 네. 이 기쁨과 내가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경험했을 때 느껴지는 기쁨,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궁금한 게 그 예를 들면은 그걸 뭐 뇌를 단층 촬영을 해봤을 때도 네네네. 같은 모양으로 나오나요? 결국 같은 거다라고 말하는 뇌과학자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뇌 영상으로 봤을 때 네네. 같은 부위다. 호르몬도 똑같고 네네. 뇌 부위도 똑같고 결국은 너만 구분할 뿐 사실은 같은 거다. 그랬더니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같은 것일 수가 없어. 어떠한 종류의 기쁨은 그냥 1차원적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맛있는 캔디를 먹는다. 뭐 그렇죠. 달고나가 입에 들어간다. 그렇죠. 전혀 달고나를 모르는 사람이 먹어도 기쁘고 뭔가 알아가고서는 강렬하게 느끼는 기쁨하고 1차원적으로 그냥 달콤하거나 흥분돼서 느끼는 기쁨하고 그게 어떻게 같은 거야. 그렇죠. 근데 양쪽이 아직 결론이 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한 이유는? 쾌라는 자체에 대한 감정이 역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음식도 그렇지만 제가 아는 만큼의 어떤 그 지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쾌라는 어떤 그 감정이 거기까지는 올라오지 못해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면은 갑자기 음식을 쳐다보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 경험을 벗어나는. 예. 네. 그러면 그 순간 이거 뭐야?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볼 정도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쾌라는 감정은 제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화. 그러니까 약간 주관적이다. 아름다움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둘 다 주관적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알수록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기쁨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칸트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일치하는 편이네요. 저는 칸트 좋아합니다. 판단력 비판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어휴. 역시 사실 저 진짜 몰라요. 진짜 얕아요. 정말. 이런 겸손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칸트 얘기를 왜 했냐면 네네. 이게 크게 보면은 철학자들이 나뉘는 게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네네. 이쪽은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다. 이게 이게 이제 데이비드 휴머하고 칸트 쪽이고 휴. 해겔도 이쪽 아닌가요? 아닌가? 헤겔도 이쪽에 가깝죠. 근데 헤겔은 제가 인정을 안 해요. 헤겔 왜요? 싫어요. 왜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헤겔 미학을 보면요. 네네. 음악하고 뭐 바흐 음악 이런 거를 제일 밑에 놨어요. 아. 자기는 음악이 왜 아름답다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맨델스존이 바흐의 마태순환곡 초연할 때 네. 헤겔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헤겔이 그 공연에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두가 바흐 너무 아름답다라고 열광을 하는데 헤겔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아름답다고. 이게 내게 있어서는 이 미학에 있어서 제일 밑에야. 제일 밑에다, 바흐가. 제일 밑에야. 이 음악의 아름다움은 별로, 나는 별로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뭘 아름다움을 논해. 야. 이렇게 좀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었어요.
저도 사실 바흐는 좀 재미없게 쳤거든요 예전에. 그래요? 전 모차르트는 되게 재밌게 쳤는데 바흐는 약간 좀 지루했습니다. 약간 옛날에도. 근데 저는 알수록 좋아져요. 근데 바흐 인정합니다. 인정? 왜 인정해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몰라. 사실은 바흐는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흐를 알려면은 그 안에 이제 각각의 선율의 차이를 내가 느끼고 알아야 돼요. 맞아요. 손은 두 개인데 네. 막 세 개의 파트로 연주하고 막 이런 맞아요. 이런 힘들어요. 뇌가 나뉘는 느낌 그런 걸 제가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굉장히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해결은 인정 안 하고. 네, 어쨌든 그렇구나. 근데 그게 사실상 이제 저는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구분지어지는 구분점이 필요하잖아요, 동물하고. 인간이야말로 어떤 이게 뭐가 재밌고 이게 뭐가 맛있고 이게 뭐가 그거야라는 어떤 그 지점에서도 쾌를 찾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점이 있다라는 게 저는 확실히 그 차이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정말 그냥 어떤 철학적인 접근일 뿐이지 과학하고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요. 이걸 근데 왜 얘기했냐면은 제가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을 때 인턴으로 데리고 있었던 천재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지금 이 칸트의 이론과 이 아름다움의 절대성, 상대성 이걸 뇌과학 실험, 심리학 실험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 분야의 대가로 이렇게 급성장했거든요. 이게 또 분야가 또 있죠. Empirical Aesthetics라고 해서 경험적 미학 분야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뇌과학자도 연구하고 심리학자도 연구하고 이 연구를 하거든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AI가 이 지점까지 따라올 수 있어요. 이걸 AI가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AI가 결국은 AI가 아름다움까지 알아버리는 순간 인간하고 구분점이 사라집니다. 근데 AI는 이 박사들 다 연구 중단시키세요. 마셔요. 알겠습니다. 무서워. 그런 거 연구하는 거. 근데 AI는 결국 인간 데이터 기반으로 흉내를 낼 뿐이에요. 그래요?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흉내를 정말 잘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아름답다고 느낀다. 네.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알고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칸트에 따르면 내가 알아야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AI가 기쁨을 느끼나요? 흉내만 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끝까지 AI는 인간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진짜요? 예. 흉내를 낼 뿐이다. 까지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반론을 하고 싶은 그래요? 게, 네네네. 결국 잡히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것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건 결국 AI가 더 잘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잘하겠죠. 네. 근데 선지자가 되진 못한다. 그렇죠. 찌질의 역사 같은 작품 쓸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 써놓고 나면 흉내내서 비슷한 작품을 그렇죠.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을 상상해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인간이 더 잘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또 얘기는 또 이것도 갑자기 AI로 넘어가긴 하는데. 뭐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칸트인데 이걸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걸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뭔가 사람들이 좀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상황과 자꾸 신경이 팔려서 딴 데 신경이 쓰게 하는 주의 집중을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네네.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내가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었을 때 더 많이 사람들이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증명하려고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었을 때 더 큰 기쁨을 느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뭔가를 내가 그냥 잠깐 보고서 하는 거랑 깊이 몰입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 다르다. 아무래도 보상 심리도 거기에 좀 적용하는 게 아닐까요? 이거를 집중하는 내 모습 너무 아름다워. 거울을 보니 너무 아름다운 것. 어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약간 데자뷰가 오는데요. 예. 제가 이제 아까 피아노 치는 우리 얘기했잖아요.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내가 좀 인정받고 싶거나 어필을 하고 싶으면 아주 우연히 그런 것처럼 피아노 있는 레스토랑을 찾아가지고 되게 좀 부끄럽긴 해요. 인정합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피아노가 있네 이러면서 내가 한 곡을 좀 쳐도 될까 하고서는 가서 이 피아노를 쳐주는 거를 이렇게 사귀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마다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그렇죠. 그래도 스킬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점점 해봤구나. 늘어요, 또. 해봤구나. 저도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저는 이제 마술 같은 요리.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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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도 아주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 피아노가 있네. 이러면서 카드가 있네. 야, 정말 꼴사납네요, 우리 둘 다. 꼴사인데 네. 결혼 전이니까. 아, 그럼요. 우리 예전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거 다 너그럽게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 지금도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맞아요. 노력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했을 때 예. 뭔가 내가 멋져 보이는 모습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피아노 쳐주는 퍼포먼스가 대부분 통했어요. 그쵸. 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결혼한 아내한테 제가 예, 예. 이걸 또 창피하지만 네네. 우연히 피아노에 있는 데를 치면 피아노네 하고서는 피아노 쳐줬어요. 성공한 거네요. 아니 성공 못했어요. 왜요? 왜냐면 아내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러더니 막 빵 터져서 엄청 웃는 거예요. 왜요? 감동을 안 하고. 그래서 왜요? 나도 왜 웃지? 이런 반응은 처음인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처받는다고 얘기를 안 하겠대. 그래서 나 그렇게 상처 쉽게 받는 사람 아니야. 얘기해도 된다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상상을 해봤는데 이 순간 내가 여기 앉아있지 않고 그냥 당신이 혼자 나 멋있지. 피아노 쳐주는 이 잡법감에 빠져서 자기가 없어도 내가 너무 스스로를 멋있어하면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나는 이 자리에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내가 누군가한테 퍼포먼스를 해주면서 자기 스스로의 멋짐에 반한 거야. 이 모습이 보이면서 너무 웃겼다는 거예요. 정말 결혼 잘하셨네요. 그런 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상처 안 받는다고 말을 해놓고 네. 그날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맞는 말 해줬던 사람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분 말씀만 들으면은 앞으로 절대 뭔가 실패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잘 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이미 뭔가 경지가 있으시네요.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상덕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비과학적인데요. 아니요,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가서 네. 항상 거기 때도 잘 다듬어 주시고 우리끼리는 또 그걸 럭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래요? 예, 럭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제사 지낼 때마다. 이 과학편 아니었어요? 유사과학 아니고? 아니. 그래서 요즘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또 그거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자체로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나? 아니면 아름다움이라는 건 다 주관적인 경험인가? 근데 의외로 또 얼굴 연구를 하다 보면은 네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뇌과학에서. 그래요? 네. 신기하죠? 뭐냐면 모든 것에 평균을 내면 모든 것에 평균을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모든 평균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도형들을 다 평균을 내면 사실 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람의 얼굴도 우리가 100명의 얼굴, 1000명의 얼굴을 합쳐가지고 평균값을 내면은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얼굴이 나와요. 그런데 지구 인구가 지금 몇 억이죠? 80억 가까이 80억 가까이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얼굴 보였을 때 아닌데 난 안 아름다운데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평균을 보여줬을 때 그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느낀 사람이 없을까? 그렇죠.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평균을 보여주면 물론 그게 안 아름답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는. 그러니까 대다수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게 있어요 또. 뭐냐면은 완벽한 평균은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아름답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가장 아름답진 않아요. 완벽한 평균에서 살짝 비껴져 있으면 그게 더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더 아름답다고 모든 사람이 느끼면 그게 또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은 충분히 저는 다시 공감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평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약간 좀 공감이 좀 안 되긴 해요. 왜냐면은 약간 삐딱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군요. 아니 삐딱한 게 아니라 왜냐면은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검은 백조는 없다라는 어떤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잖아요. 글루티네요. 네, 블랙 스완. 그렇죠. 나심 저도 모르게 탈레브의 블랙 스완으로 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면 사실 아름다움도 거기에 접목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은 백조라는 거는 사실 아니 달라요? 네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의 얘가 모두가 알고 있는 거를 반증할 수 있다. 이게 검은 백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조는 다 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은 백조 하나 나오면 모든 백조가 흰 게 아니라 검은 백조가 있네라고 하면서 기존의 이론이 무너지는 건데 그렇죠. 검은 백조가 나와도 사람들이 대부분의 백조는 희다라고 기대값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가 이거에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두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약간 키가 아주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아주 작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제
평균값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반응을 보이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미의 관점이 시대에 따라 너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은 옛날 시대에 뭐 그 왜 비너스 맞아요, 비너스. 상 말고 고대 비너스가 있어요. 그 진짜 약간 좀 얼굴도 우리랑 없고, 몸매 비슷한. 예, 그렇죠. 네네네, 막 되게 네네네. 뭐 그런 토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하다못해 뭐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그림들만 보더라도 좀 약간 좀 살집이 있는 거를 더 어떤 미의 어떤 관점으로 더 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나 보면은 그 당시에 뭐 미인들 네. 딱 그걸 보면 이게 미인이야? 막 이랬을 때 어떤 미의 관점이라는 맞아요. 게 시대에 따라 변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양귀비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가지고 그쵸. 예전에 그려준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충격을 먹었던 적이 그렇죠. 있죠. 그것처럼 약간 결국은 그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전히 칸트적인 관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좀? 저도 동의는 해요. 예.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다 다르다.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근데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아까 그 얼굴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시대와 문화와 뭐 장소를 다 합쳐놔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뭔가가 있다는 게 신기했던 거죠. 미에 대한 네. 어떤 그 주관들이 이제 좀 좁혀진다. 사실 모든 것의 평균값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호감을 가지고 그쵸, 그쵸. 있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일 안전해서 그럴 거예요. 안전과 아름다움이 어떤 근데 그건 일종의 가설인가요? 이거는 그냥 막 질른 거예요. 죄송해요. 가설이죠? 네, 알겠습니다. 가설입니다. 네. 저 이런 것도 팩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과학적이기 때문에. 아니 조상님 무덤 운운하다 갑자기 또 상당히 팩트가 과학적인 사람이라. 아, 조상님 무덤에서 이렇게 하나 건수 잡았다고.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듣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연구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값은 함수값은 정해져 있고 2021년, 2022년 매해가 지날수록 보편적으로 아름답게 느끼는 어떤 그 수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왜 그게 시대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의 선호도가 왜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연구의 포인트로 잡으면은 일부 진화생물학자들이 이걸 포인트로 잡긴 했어요. 이미 했나요? 네,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항상 어려웠던 게, 이거 좋은 생각 같은데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고 찾아보잖아요. 이미 있어요. 그럼 대부분 있어요. 인간의 머리는 전부 다 거기서 거기. 저 우주 어디 거기 다 있어. 근데 이미. 그렇다고 그 연구를 할 네.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대베스트셀러, 히트곡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어떤 대중적인 성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홍대병이라 합니다. 홍대병. 홍대병. 예, 여기 지금 스튜디오 홍대잖아요. 네네네. 예, 이 동네에 사는 친구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제가 홍대 살거든요. 예,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한참 지난 다음에 봐요. 한참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 때 그제서야 그걸 보고 혼자 감동해. 역시 너무 좋은 걸 막 이래요. 이게 홍대병이구나. 예. 오늘 진짜 오늘 제가 많은 것 알려드리네요. 오늘 진짜. 그러네요. 저도 예를 들면은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갑자기 싫어지네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확 싫어졌어요. 저 진짜 좋아했는데 거의 듣는 순간 너무 싫어하는 이 감정이 뭐죠? 연구해 주세요. 제가 좀 알겠습니다. 잠깐 오버합니다. 네. 저도 진짜 찐으로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찐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그게 과연 대중적이냐 예술 영화라고 봤었을 때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거는 상업적인 영화를 물론 왜냐면 또 상업적인 성과도 상당히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술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좋아한단 말이죠. 그게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난 재미없어.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약 대다수라고 하면은 인정 못 받을 텐데 이거 재밌는 거야. 아름다운 거야.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그 중간에 도슨트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왜 재미있는 거며 왜 아름다운 거며 이거를 돈도 안 줬는데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고 난리예요. 그 어떤 미학적인 관점을 같이 공감하고 싶어하는 어떤 맞아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홍대 이 동네가 좋아하는 게 예전에 박사과정 가기 전에 이 동네에서 디제잉을 좀 했었어요. 와 진짜 별거 다 하셨네요. 별거 다 했어요. 그 당시에 여기서 디제잉을 그 홍대 클럽 중에 좀 특이한 클럽에서 했어요. 어디요? 오아이라고. 오아이요? 오아이 내가 잘 라운지라고. 몰라서 왜 모르지? 큐버는 아실 거고, 알죠. M2 알 거고. 알죠. 그런 데는 알죠. 이런 게 이제 대중이 좋아하는 전 대중 좀 제가. 근데 이제 매니아들이 가는 클럽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오아인가요? 오아이. 갑자기 여기서 확
기분 상하네요. 아니요, 죄송해요. 아 나도 왜 와일 내가 왜 모르지? 역시 홍대병을 보여주시는군요. 와일 모르는. 홍대병이 와닿았어. 홍대병이 뭔지. 이게 이렇게, 홍대병이구나. 예, 자존심 상해요. 잠깐만. 이거 와일을 왜 모르지 내가?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음악을 좋아한다. 진짜 장난. 네. 피아노도 치시고 DJ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에 대한 열망이 되게 많은데 야, 뭐냐면 그런 거죠. 열망은 많은데 네. 잘 못해요. 그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누구나 그렇죠. 실력은 없어. 그건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아니죠. 왜냐면 여기는 실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먹고 살고 얘기도 하고 잘할 수가 있는데 저는 DJ건 피아노건 이걸 먹고 살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열망이 많지만 그 정도의 머리가 안 돼서 과학은 좀 할 수가 없어요. 꾸준히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양자역학이 뭔지 다시 찾아봐요. 네,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름다움이라고 느끼거나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 사실은 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히트곡들을 틀어줘야지만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춤을 춰요. 그렇죠. 그냥 나 혼자만 좋아하는 취향을 강요하면은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해줘요. 그래서 항상 이 어떤 밸런스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가져가는 거, 이게 어떤 예술의 분야에서 되게 어렵다라고 그냥 잠깐 봤던 그 세계에서 느꼈어요. 박사님이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오늘 이야기만큼 어떤 이렇게 되게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보인 걸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술을 마셔서 아내 얘기도 하고 디제잉 얘기도 하고 원래 네. 안 했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어떤 사실은 그게 사람들은 더 재밌어하고 궁금해하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이야기에 녹아 있으니까 사실은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역시 진행자 포스 나왔어요. 나보다 훨씬 진행을 잘해. 아니, 이런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건넘었습니다, 제가 또.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너무 아름답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움의 얘기로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움을 끝맺어주는 고수의 포스. 저희 채널 내내내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내내네요, 그죠 이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또 보면서 가끔 또 이렇게 재밌는 주제가 있을 때 가끔 나와주세요. 네네. 오늘 너무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네.